안녕하십니까. 신대가주대 투자기법 영승부사 양진혁의 주린이 스쿨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11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는데요. 자, 올해는 2021년이죠. 보니까 소해해라 그래요. 신축년. 신축년 소해해인데 월가에서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월스트리트 다들 우리 주린이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셨던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 소가 크게 딱 놓여 있다 그럽니다. 아, 소가 있는 날 올해 소의 해잖아요. 자, 소 성격이 들이받습니다. 그냥 올해 뭐 새해 첫날부터 뭐 증시가 막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장이 왔는데, 자, 주린이 스쿨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3주 동안 또 증시가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좋은 기법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뭐 간단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증시가 가는 이런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매매 기법보다는 매매 기법도 좋지만 우리 또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보다 그런 보유에 대한 관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주식이 많아서 보유해서 수익이 났지 부자가 됐지 주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오늘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우량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일목 강의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시청자분들이 뭐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짚어가면서 또 기법적인 또 여러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린이라는 걸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또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린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주린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3인행의 필요아사라고 했는데 3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1명은 스승이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이접기 아저씨 같은, 자, 우리 주린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좀 설명드리는 선생님으로 생각하셨으면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난주에 대한 걸 좀 복습을 해볼게요.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것들을 지난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가 뭐냐? 또 쉽게 말하자면은 이 돈의 힘이죠, 돈. 주식시장에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2018년, 19년부터 뭐 부동산에 해였는데 오히려 이제 증시가 2,900까지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2021년은 부동산도 뭐 좋겠지만 주식이 더 좋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미국보다 서학개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오른 미국보다 이 한국 증시 또한 뭐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의 대운이 든다, 소해해 대운이 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뭐 그런 뭐 흐름들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랠리가 오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뭘까요? 유동성 랠리가 오면서 주식시장 또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방송에서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동성 랠리가 오고 또한 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 뭐 비트코인도 뭐 3,500만 원까지 갔다는데, 야,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조정 왔을 때 엄청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분명히 좋은 투자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튤립 파동처럼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식이란 건 무엇이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한 주를, 그 한 주만큼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또 기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하지 못하는 뭐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뭐 음식점이나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그 기업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 첫 방송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자, 어쨌건 뭐 중요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인데 마음 조급하실 거 없고요.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들어보시면서 또한 이제 보유의 관점으로 한 비중에 자기 자산의 한 60% 이상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20-30%로 제가 말씀드리는 일목균형표 그리고 볼렌저 밴드 매매 기법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남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또 주린이가 투자해야 할 섹터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좀 중요한 쪽이 많이 오르죠. 오히려 이제 소외된 뭐 강원도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강원도 산골에 있다. 자, 거기 뭐 자연인 혼자 계시잖아요. 자연인 혼자 계신데 그게 많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오르는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꼭 좀 보유하고 관심을 둬야 할 섹터는 K탑 30이다.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LG화학도 그렇게 많이 오른 LG화학도 막 8% 급등.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누가 봐도 뻔한 주식들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뻔한 주식들을 오히려 물량이 향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가 오면서 너도 나도 그 주식을 사게 되면요 물량이 씨가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주식들을 선침해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그죠? 그런 삼성전자도 뭐 조정 올 때마다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히려 저 코스닥 작은 주식보다 그런 주식이 뭐 엊그제는 뭐 LG전자 같은 것도 더 급등했잖아요. 대형주가 씨가 마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 눈치를 좀 채시고 또한 그런 이제 대형주와 우량주가 없으신 분들은 또 저 일목균형표 강의와 함께 저희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 카톡방이 아니라 노란톡 방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9008입니다. 노란톡.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일목균형표 강의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또 짚어볼 겁니다. 짚어볼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같이 공부를 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좀 한번 또 작년을 돌아보면은 뭐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뭐 전 세계 경기도 힘들고 또한 이제 또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고 또한 기업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증시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거는 자, 항상 이런 이제 리만 사태라든지 IMF라든지 또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면은요 꼭 그죠? 정부에서 또한 이제 FRB나 연방은행에서 돈을 풀게 됩니다. 자,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풀게 되고 예전에 리만 사태 때도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 뭐 6천에서 12,000까지 급등을 해버렸고 또한 과거 우리 이제 주린이 아니신 형님들이 매매하셨던 저도 그때 당시 투자를 했던 일개 개인 투자자였는데 뭐 증권 투자 대회에서 상도 좀 받았고 했던 시기가 바로 IMF 이후에 코스닥이 3,000을 상승하는 그 유동성 장세에서 엄청난 시세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모르시는 분들의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 자,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게 되니까 돈이 늘어나요. 자, 나라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에서 이번에 슈퍼 예산하면서 막 몇 배 조씩 풀어내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또 지속되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영끌이다, 또한 비투다 했는데 뭐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나마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에 뭐 매매를 뭐 데이트레이드 하는 분의 경우는 그거와 관계 없겠지만 투자로서 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한 뭐 보상은 그 이자보다 더 많은 보상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요, 돈이 더 들어와요. 부동산이 오르는 바닥에선 돈이 안 들어오는데 부동산도 오르니까 막 꼭지 부근에서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얘기한다면은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 투자자 주주리 여러분들은 항상 소외된 것을 좀 사야 되죠. 소외된 것. 그러면은 지금은 부동산보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10년, 15년 이상 2000에서 매해 그죠? 머물렀던 한국 코스피 지수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또 아시는 분들에게 야, 주식 앞으로 많이 갈 건데 주식 투자 좀 하세요. 뭐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인지 모르고 좀 아셨던 뭐 동네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모르는 거 알아면은 주식 시장이 매년 2000이래. 매년 이거 10년간 2000인데 뭐 가겠어요 했는데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죠. 자, 지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직은 빠른 겁니다. 상위 15% 20%에 드는 거예요. 선착순. 이제 그분들마저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 정시가 가서 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뭐 꼭지가 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뭐 당장 뭐 꼭지를 논할 때는 아니다. 또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다우존스 100년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100년 동안 다우존스도 1000, 2000, 뭐 3000, 4000 이렇게 가는데 딱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0에서 미국 같은 경우 다우존스가 2000에서 5000, 5000에서 1만 가는 동안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슈퍼겜이라든지 또 워렌 버핏 같은 작은 워렌 버핏, 그죠? 자, 한국에도 워렌 버핏이라고 칭하는 분이 있대요. 뭐냐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래. 한국에서도. 자, 한국에는 그런 큰 장이 없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오너라든지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됐죠.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그 주식, 성공할 기업들의 주식을 사셔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와 함께 또 오늘 말씀드릴 또 일목균형표, 또 볼렌저 밴드 강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주식만 뭐 사서 가만두세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주식 보면은 뭐 회사원도 그렇고 주식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좋은 뜻이네요. 좋은 뜻 같아요. 자, 흐름을 놓치거나 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죠. 자, 다들 부동산으로 수익을 봤다 그러는데, 야, 나는 이 생은 글렀구나. 다음 생에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이라서도 분명히 또 그런 기회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시피 시중에 계좌들이 한 달에 뭐 100만 개씩 막 생겨나고 있고, 또한 이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또 스마트해졌습니다. 옛날과 달리 빚을 내더라도 주식을 바꿔놓고, 그죠? 뭐 신용, 미수 이런 거 안 쓰시고 오히려 B2 영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웬만한 번번한 뭐 직업이 하나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 대출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제 신용 미수 몰빵 써가지고 15% 깨지면 이제 반대 매매 맞고 아이고 나중내 하는 그런 사태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자식들 또한 손주들을 위해서, 그죠? 미래 뭐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거를 사두면은 분명히 10년, 20년, 30년 뒤에, 20년 뒤에는 그 우리 어린이들이 또 아기들이 컸을 때는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나올 것들이 확실하다는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 대형주들이 그래서 물량이 씨가 마르는 겁니다. 씨가 마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부자대로에서 뒤처지게 되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증시는 더 빠르게 향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조정은 언제 오나요? 하는데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맞을 조정이라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다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긍정적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노란 톡방에 많은 분들에게 시황을 써드리면서도, 자, 이제는 앞으로 작년에도 지금은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 현금을, 그죠? 우리가 좀 비싼 부동산 뭐 10억, 20억 하는 걸 한 방에 지금 대출 받아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뭐 늦은 거고, 뭐 늦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작은 돈들 금액이 이제 뭐 1억 미만, 뭐 5천, 뭐 3천들이 돈을 빌려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 뭡니까? 우량주죠, 우량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그죠? 많이 관심 두고 모아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뭐 결국은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작년에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신 분들은 뭐 1%에서 2%, 뭐 많게 어떤 거는 뭐 3%도 나오겠지만 뭐 그런 거 있으면 대박이죠. 1, 2%의 수익을 얻어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달러로 바꾸신 분들. 자, 3월 달에 제가 야, 달러 바꾸지 마. 이거 한국 돈을 사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달러 예금을 한 분들은 달러의 가치가 7%나 하락했습니다. 7%나.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또한 증시가 이제 하락할 것으로 베팅을 하신 분들, 최악의 경우죠. 뭐 인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투자하신 분들은, 자, 시대의 흐름에 반대되는 그런 투자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요, 사시면서 뭐 인버스 뭐 좋습니다만 웬만해서는 ETF 인버스 이쪽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 경제가 이제 파괴되고 시장에 불안이 되면서 뭔가 막 다 무너질 것을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좋은 꼴을 못 보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착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기업에 사서 주식을 사서 이 기업의 일원으로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일원으로서 동참하고 싶다면은 내일 당장 현대차를 한 주 사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아쉬운 얘기인데 뭐 작년 얘기를 다시 뒤돌아보면요, 이 또 자산가와 비자산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래요. 슬픈 얘기죠. 뭐 혁명이 한번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IMF 같은 게 와서 뭐 큰 부자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 자산가와 비자산가의 이 소득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그럽니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죠? 보면은 이제 토마 피게티, 토마 피게리, 뭐 프랑스니까 피게티 뭐 이렇게 되겠죠. 프랑스 경제학자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토마 피게티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책을 쓴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과거 수백 년간, 뭐 1년, 2년도 아니고 수백 년간을 통계를 통해서 근거로 이 자본이 증가되는 속도, 자산, 부동산, 또한 이제 뭐 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 자산이 증가되는 속도가 항상 이 생산 임금,
임금, 내가 받는 월급 또한 이제 이 증가하는,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이 증가하는 GDP 성장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항상 수백 년 동안. 그거를 벌써 이분이 뭐 옛날에 예전에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빈부격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 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또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21세기 2021년인데 어쨌건 그런 이제 간접적인 자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꼭 이루어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투자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의 통장이 있었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 한두 주 모을 때 과거 80년대죠. 그런 그림이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흐름의 대열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한국은 야구의 나라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은 야구의 나라다. 축구 저 누구예요? 히딩크 선생님이 그랬나? 하여튼 왔는데, 야, 한국이 야구만 좋아하고 축구 안 좋아했는데, 뭐 축구 붐이 이렇듯이 한국은 부동산의 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는 자꾸 바뀌는 거죠.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는 주식을 매매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좋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를 말하면 1700년도라 그래요. 이후에 이제 자본 수익률이 연간 5%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장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권, 보합권이었고 1~2% 나온다 그럽니다. 항상 10%, 7% 이상의 고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본 시장의 상승은 항상 그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었다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우량주들이 지금은 그런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폭을 늘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그런 우량주에 대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그런 이론과 또 왜 증시가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작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해서 유동성이 크게 공급됐고,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만 공급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 과거 IMF는 아시아의 위기였고, 그리고 한국의 문제였다면요, 또 리만 사태는 미국의 문제죠. 미국의 문제. 근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자금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꼭 보면은 이제 투자처로 간다는 거예요. 증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이제 주식 시황이나 주식에 대한 이제 앞에 올해 전망들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 그리고 2021년에도 인플레이션은 또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2021년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돈 가치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남미의 어떤 국가인데, 이 돈을 빵 하나를 사 먹으려면 예전에 돈을 이만큼 갖고 오면 되는데, 이 트럭으로 삽으로 싸야 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된대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시기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돈을 많이 빌려서 영끌해 가지고 부동산 사고, 그죠? 주식 사놓은 사람이죠.
뭐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현상에서 지금 뭐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올해라고 다를까요? 올해라고. 자,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오게 되면은 향후 기축통화의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물가를 잡게 됩니다만 뭐 그러기엔 아직 코로나가 뭐 창궐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코로나로 힘든 이런 국면에 제가 주식 방송에서 죄송하게 빈부격차가 더 불어난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2021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증시에서 우량주를 투자해야 될 이유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뭘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 포함 뭐 시총 상위주, 뭐 현대차도 있고 뭐 LG화학도 있고, LG화학 너무 올랐는데요. 그 얘기 강남 아파트 너무 올랐는데요. 10년 전에 됐다. 아셨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시중에 우량주들이 뭐 보면은 이제 시중에 5만 원권들이 없대잖아요. 5만 원권을 많이 찍었는데 이 5만 원권을 회수하려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야, 이번 이제 증시 상승 사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증시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간다면은 이 우량주들이 씨가 마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물량이 잠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만약 올랐다, 뭐 3% 수익 났다,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매매해서 괜히 수수료 많이 나가고 또 세금 많이 나서 애국자가 되셔도 좋습니다. 뭐 증권사 크게 돈 벌어줘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장기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 화면을 한번 또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이제 제가 강의를 드렸던 일목균형표 강의입니다. 일목균형표 강의. 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시면서요. 저 써 있는 뭐 음은, 양은, 후행 스팬, 그죠? 뭐 기준선 이런 지표들을 다시 한번 10초간 한번 마음으로 되뇌겨 보시기 바래요. 자, 10초가 아직 안 지났지만 뭐 10초 동안 너무 조용하게 있으면은 방송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과거 선인들 또 이제 워렌 버핏도 뭐 크게 수익을 났었고 또한 이제 일목산인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일목산인 호소다 게이치라는 분이 일본에서 가장 뭐 돈을 많이 버신 투자자분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했던 것도 또 봐야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혼마라든지 뭐 제가 강의해서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성공했던 투자자분들이 어떤 행위로 수익을 보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저도 이제 뭐 존 템플턴 경을 스승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의 투자죠. 그런 대가들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일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분은 이제 역발상도 좋은데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지표. 그분이 쓰시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주가가 뭐 많은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제가 매수 신호가 났다, 호전이 된다라는 거는 이 파란 음운이라 그러죠. 이거 다시 오늘 처음 보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책도 좀 사셔서 하나 보세요.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갑자기 주린이라고 하더니 일목균형표부터 꺼낸다. 저는 쓸데없는 것들 강의 안 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거니까. 저도 일목균형표가 없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잘 못 해드려요. 근데 일목에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일목의 음운대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을 때가 바로 호전되었다 그럽니다. 호전이란 무엇인가? 뭐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호전이 되면은 주가가 뭔가
이 음양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 어두운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이 과거는 이제 어두운 쪽에 있었는데 양의 기운으로 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매수 신호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데서 그냥 사봐. 매수 신호 나고 있네. 일목 보시는 분들. 아주 이제 지금은 이제 단순한 일간 거였어요. 일간 거. 매수 신호로 났어. 사봐. 보유해. 자, 아이코 이제 음운대를 이탈하려 그래. 아이고 안 했다. 하려 그래 안 했다. 그죠? 이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2890까지 어떠한 오히려 저 1000 얼마예요? 1400대. 1400은 바닥이었고 1900에서 매수 신호가 났는데 호전이 되었는데 일목에서는 2800까지 어떠한 매도 신호. 매도 신호라는 건 무엇입니까? 역전이죠, 역전. 역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역전이 나타난 거는 이제 이런 양운대를 이탈하고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었냐면은 작년 2월 달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코스피 지수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우장창창 증시가 빠졌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1900에서도 호전이 됐다.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의 이제 매수와 매도 신호 정도만 알고 여기 뭐 기준선 20일간 최고가 뭐 전환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 머리 아파. 복잡해. 근데 후행 스팬은 좀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후행 스팬. 이건 좀 중요하게 돼요.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중요한데 그것도 볼 필요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 음운대를 통과하고 있느냐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또 삼성전자의 그죠? 삼성전자 5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일목 이 구름대를 통과하는 호전이 나왔죠. 호전되었다. 매수 신호죠.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매도 신호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의 나올 뻔했다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꼭 이 삼성전자를 여기서만 사야 되느냐? 여기서 안 산 사람은 뭐 못 사느냐? 그건 아니죠. 중간에 또 살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겠죠. 중간이라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왜 나는 수익 매매를 좀 하고 싶어. 좀 많이 오르면 팔고 좀 조정 오면 사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이제 많이 오르면 사고 조정 오면 팔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꾸로 하면은 주식 시장은 그죠? 자, 보십시오. 주식은 이게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 기본 원리가 내렸을 때 사야지 올라서 수익 나는 건데 막 오를 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했던 기법이 없으니까 단기 매매를 통해서 뭐가 오르면 쫓아가서 했는데 수익 났던 경험이 빨리 수익 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뇌를 지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매매는 이제 사면 물립니다. 삼성전자도 보세요. 급등 나왔고 조정 오고 급등 나오고 조정 오고 급등 나오는 거하고 오히려 저기 전저점을 깨는 것처럼 하다가 급등 파동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또 내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제 현대차나 오늘 같은 경우 또한 이제 뭐 기아차나 여러 가지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굳이 뭐 3월 타임머신을 타고 5월 달로 돌아갈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건 잠시 후에 또 그리고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요 일목균형표도 중요한데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뭐 비스무리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볼린지 밴드입니다. 볼린지 밴드. 자, 이분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뭐 이름에 나오겠죠. 존 볼린지라는 분이 만들었으니까 볼린지 밴드라 그랬죠. 그럼 데일 밴드는 데일님이 만든 게 아닌데 이 볼린지 밴드는 볼린지가 만들었다. 존 볼린지. 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근데 그분이 만든 것인데 저는 이제 그분이 만든 게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틀리게 받아들인 게 있어요. 야, 그분은 이 볼렌저 밴드가 보면은 이 위를 돌파할 때 잘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볼렌저 밴드 하단에 조정이 많이 왔을 때 사서 올라가면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와 함께 또 같이 쓰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서두를 좀 깔아본 겁니다. 이 볼린지 밴드, 존 볼린지. 뭐 그분이 뭐 투자자가 고안했다는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뭐 요즘에는 알 필요 없어. 우리 주린이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차트라는 것이 없고 특히 일목균형표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는 이 모는 종이에다 그렸어요. 모는 종이에다 차트를. 호수다 게이츠 그분이 한 게 뭐 거의 100년 전인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HTS에 딱 누르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이용만 하시면 돼. 제가 그거를 이제 중장기 지표로 지표 자체를 좀 바꿔서 그걸로 이제 우주 돌파라든지 뭐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더 한 것들은 있지만 지금은 웬만한 HTS에서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그 세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의 변동이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주가를 따라 위아래로 폭이 같이 움직이는 밴드를 만들며 주가를 그 밴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고안된 지표. 아유, 어려워. 우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머리가 아프죠. 뭐 표준 정규 분포 함수 이 줄이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다 필요 없고 보겠습니다. 볼렌저 밴드를 딱 H에서 누르시면 나오죠. 그죠? 또한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볼렌저 밴드 홈페이지가 있대요.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빨리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그래서 볼린지 밴드의 정의를 뭐 1980년대 초반 존 볼린지가 뭐 개발한 기술적 거래 도구로서 뭐 매매 법인을 찾겠다 이런저런 사설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 매매 통해서 제가 쓰는 방법과 이제 존 볼린지라는 분이 썼던 방법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지표를 보고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과 흐름을 일목균형표와 함께 쓰면은요, 이거 뭐 상당히 적중률이 매우 높아지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트적으로. 웬만해서 많은데 뭐 큰 약세장에서는 이 볼렌저 밴드가 하락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로 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볼렌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단에서 매수하면요, 올라가면 수익인데 떨어져 봐야 얼마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오히려 상단에서 매수한 분들은 뭐 엄청난 손실이겠죠. 그래서 그 볼렌저가 또 뭐냐 보겠습니다. 뭐 화면이 자, 이렇게 그 볼렌저를 키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볼렌저 밴드. 이 차트는 뭐예요? 뭐 볼렌저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네요. 자꾸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오고 있죠. 이 각도가 보면 이제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다. 이 차트를 보면 야, 이거 뭐 답답하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추세로 가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단선. 그래서 이거를 뭐 상한선이라고 하고 또한 요거 가운데를 중심선, 하한선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야 뭐 상한선이라고 하던가 상단선이라고 하던가 하단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중하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보통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 볼렌저 밴드를 보시면요. 이 밴드 하단에서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3분은 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상단까지는 분명히 뭐 한 번씩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 거기서 팔아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강의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볼렌저 밴드가 이 상단부가 특히 45도 각도로 하락하고 있으면 안 좋아요. 특히 주봉이 그러면 매우 안 좋습니다. 주봉.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봉 자체 볼렌저도 있겠죠. 근데 주봉 볼렌저가 이렇게 45도로 하락하고 있으면은
일봉에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등 맞고 또 떨어져. 그래서 엄청 낭패를 겪는 투자자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볼린저 밴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지금 시간에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걸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제 명승부사 같이 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요, 저의 요 놀이끼리한 노란톡에 또 오시면은 참여 코드가 있네요. 9008 누르시고 2대12 명승부사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뭐 셀트리온이라는 뭐 회사의 주가예요, 주가.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지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매매를 했다고 쳐봐요. 명승부사는 주가의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에 뭐 매수 신호가 났겠죠. 저 뒤에 뭐 20만 원에. 근데 이 주식이 이 30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요. 또 갈 것 같이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딱 서 있었죠. 서 있으면서 위를 뚫지 못하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만 맞으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내려오고 뭐 이직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요날이죠. 어이구 일목에서 이탈이 났어. 이럴 때는 뭐 단기적인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탈 났어. 아쉽죠. 손실이 났어. 하지만 나 손실로 그냥 끝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자, 이 주식 내가 더 싸게 살래. 그런 매매를 하시겠다면은요. 예. 이 주식이 구름대 매수 신호가 날 때 다시 27만 원에 사셔도 단기 40만 원까지의 상승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볼린저 밴드 또 상단이죠. 최근에 40만 원은. 그럼 이 주식이 조정이 오면 어디까지 올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하단까지 뻑 빠졌어. 그 다음날 10% 올랐다가 오늘도 좀 조정이 나왔죠? 그죠?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쉬다가 나중에 가겠지. 근데 아직은 어떠한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서 꼭 사지 못했다. 여기 사지 못했다. 그죠? 여기서 꼭 사지 못했다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거의 80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주가가 딱 올 때 한번 사보시면은 다음날 10% 급등했어요. 근데 자, 그런 날은 셀트리온도 7% 빠지는 날 막 급락하고 있어요. 야, 이 급락에 내가 사야 되나 싶은데 일목과 볼린저 밴드는 그런 날 매수하라고 나옵니다. 참 주식이 어렵죠. 파랗게 막 빠지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하라고 나와요.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봉에서는 이제 아무런 또 매수 신호 나기 전에 더 빨리 사는 방법 없어? 더 밑에서 사고 싶어? 명승부사는 더 아래에서 사는 법을 고안했죠. 그거는 이제 주봉에 있다. 주봉. 응? 야, 뭐 이런 너무 대단한 거를 또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맞죠? 그죠? 셀트리온도 보면은 며칠 전 급락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한 10% 정도 단기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후에 상승을 줬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10% 이상 수익은 그냥 뭐 발로 해서 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다시 뭐 내려와서 다시 뭐 34만 원 밑으로 한번 세게 빠진다면은, 그죠? 거기서 오히려 매수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겠죠. 뭐 단기로는 뭐 그 볼린저 밴드 하단과 이 상단에 대한 매매를 하시되,
자, 그러다 이게 돌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까지 뭐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천천히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볼렌지 밴드도 또 일목도 주식이 같아요. 분봉 트레이딩을 하거나 일봉을 보거나 또 주봉을 보거나 월봉을 보거나, 월봉은 더 느린 거죠. 더 길게 보는 거고, 주봉은 조금 이제 주 단위로 보는 거고, 일봉은 어때요? 일봉은 좀 더 빠르게 보는 거고. 그러면 분봉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선물이라든지 똑같은 것들로 선물도 예를 들어서 급락을 딱 했지만 볼렌저 밴드 하단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일 때 매도를 하는 기법은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죠. 그러면 과거 코스피 지수가 이 월봉이에요, 월봉. 볼렌저 밴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디 있었어요? 1900에 있었다는 거예요. 1900. 하단. 근데 하단보다 더 하락했죠. 볼렌저 밴드 월봉 하단보다. 이런 자리는 강력 매수에 급소가 되는 거죠. 이격이 없잖아요. 이격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회복이 빨리 되는 자리들, 그 자리들은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월봉이 위험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 볼렌저 밴드도 월봉이 목표를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지표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볼렌저 밴드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볼렌저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향후 증시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확장을 시키고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간다는. 그래서 이 목표치를 늘리는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강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관련해서 뭐 책도 서적도 있고요. 그죠? 책 서적도 있고 뭐 제 노란 톡방도 있으니까 오셔서 또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당시 코스피 지수 하락 오버슈팅과 같이 요것은 이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이거 뭐라고,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일봉이 아니라 주봉. 근데 보십시오. 자, 매수 신호 발생 이후에 이 주봉에서는 셀트리온이 주봉 볼렌저 밴드 하단이죠? 자, 볼렌저 밴드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사라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막 이게 급락해서 이게 막 비리비리하고 주식이 꿈도 희망도 없는데 거기서 매수하라고 일목과 볼렌저 밴드 두 분의 홀령이 셀트리온 22만 원에 매수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해석해서 말을 그냥 해석해 드릴 뿐이에요. 주작 성리학처럼. 여기서 매수하라가 나와요. 아, 이걸 뭐 매수하라고? 그거를 이제 이 주봉을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일봉, 그죠? 일목에서는 여기서 코스닥 H님이 여기서도 매수하셨겠지만 볼렌저 밴드와 일목의 주봉을 보면은 오히려 25만 원 밑에서 여기서 질러라. 지를 때가 그러면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질러야 할 자리는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락 같은 곳이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참 이렇게 보면요, 주식에 대한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 보면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은 또 이런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너무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좀 우량주를 사셔야 되고, 또 굳이 매매를 강하게 좀 더 연구를 하실 분들은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사업. 그죠? 마음에 다스리는. 자,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 뭐 강세장에서 주식을 더 사고 싶고, 그죠? 그럴 때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11월 달 같이 과거 3월 달 같이, 그리고 최근 11월 달 장이 안 좋았잖아요. 과거 3월은 큰 기회였고 또 11월 달은
작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런 시기에 주식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과 함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못 간 것이 또 가는 거예요. 많이 간 것은 지기 마련입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서 이 월봉에서 너무 올라 있다 내 종목이. 볼렌저님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일봉에서도 이 볼렌저 상단보다 너무 올라가 있다. 그죠? 일봉에서도 그렇고 월봉에서도 그렇습니다. 월봉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내 주식이 이 볼렌저 월봉보다 너무 고점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오늘 이걸 보고 나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거꾸로. 그죠? 손실 보려고 일부러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볼렌저와 일목을 잘 지키시면서 좀 지표로 삼으셔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 실력을 늘려서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뭐 차트보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이 딱 나타내는 거래량이라고 말하죠. 수급. 그 거래량에 대한 것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월요일 11시마다 명승부사 주린이스쿨에서 뭐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시황과 또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직관이에요. 직관. 주식이. 기술보다 그때 당시에 직관으로서 얻어지는 그런 매매 패턴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식시장에 뭐 올해 25년 최소한 그 정도 몸을 담가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노력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또 소외해죠. 소외해 신축년 소외해 첫날 증시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좋은 우량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린 여러분들 그런 좋은 우량주로 꼭 이번 장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뵈실 분들은 저의 노란 톡방 오셔서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